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인호입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좀 이렇게 빙긋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간만에 조금 마음 편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님 시장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시장은 그냥 간만에 기분 좋은 하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웬만한 업종들 제외하고는 거의 오늘 기술적 반등이든 아무튼 시장의 흐름, 수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간만에 기분 좋게 시장 시작하고 끝낸 거로 저 봐집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지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었고,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목금, 그리고 오늘 3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으니까요. 근래 보기 드문 그런 수급이 좀 이렇게 나온 그런 상황이고, 자, 역시 마찬가지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21, 이평선이 좀 아래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다가 이게 돌아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또 조금 좀 해외 시장이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조금 밀리더라도 이 선 같은 경우는 21평선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지수보다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도 한시름 이렇게 놓고 기술적 반등을 좀 더 즐겨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황은 간략하게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소개시켜 주신 종목 있죠? 네. 그거 잘 가던데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일동홀딩스, 목표가 도달했고요. 자, 그때 우리가 월요일 날 일단은 방송 났으니까 화요일 날 시초가로 시작하면 26.38% 수익을 내었습니다. 자, 일동홀딩스 지금 일단은 수익권에 들어오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주의 경고에, 그러니까 경고 일단은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는 좀 위험하고, 제가 종목, 우리 방송에서 종목 추천했던 이 방에 그때 들어가셨으면 아무튼 큰 상승을 한번 봤을 만하고요. 지금 일단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주가의 흐름이 바이오 쪽을 지금 많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일단은 자리가 워낙 좋았고 21평을 일단은 찍고 있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그때 봐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바이오 위주의 일단은 상승세는 어찌 보면 또 한 번에 또 변곡점을 또 그리면서 또 하방으로 내려오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진입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산하시고 수익권을 도달해서 목표는 항상 목표가를 도달했을 때는 청산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산하고 또 다음 종목, 또 좋은 종목으로 제가 다음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드롭조아아님이 올려주셨네요. 현대로템 올려주셨어요. 19,000원에 15% 매수하셨습니다. 19,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종목 선정을 상당히 좀 잘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로템은 몇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죠.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는 그 철도 관련해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그때 철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철도 관련주들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그러니까 저 구소련권에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철도 너비가 좀 틀려요. 왜냐하면
나치 정권 당시에 침공을 당했죠. 그때 그쪽 유럽 쪽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독일이 그 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송을 하기 좋은 환경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너비를 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조금 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어디 다른 데로 수출을 할 때 조금 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재건 관련주로도 엮이고요. 또 가장 이 현대로템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방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 수출을 좀 많이 하죠. 뭐 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FA50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콜롬비아나 폴란드 이런 쪽에서도 수출 얘기들 막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그 방산 부분에 대한 수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바퀴 궤도가 달려서 막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거 그게 크게 보면 자주포가 있고요. 자주포는 곡사포로 아주 멀리 이렇게 쏘는 거고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는 근접전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로템에서 만드는 거는 K2 흑표 전차예요. 자, 이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왔다가 갔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전투기 구매하고 뭐 이 흑표 전차하고 뭐 이런 것들 구매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 깊게 논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도 폴란드 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거만큼 최신 신무기로 우크라이나는 이걸 바꾸려는 뭐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K2 흑표 전차가 아마 굉장히 좀 수출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 K9 자주포도 운영을 하고 있죠. 방산 쪽으로는 우리나라하고 과거부터 인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방산주들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로 올해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밀린 모습이 나왔고 그전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 이때 며칠 전 지난주죠. 좀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전저점 근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때 전저점 가격대는 올해 1월 달이네요. 올해 1월 달에 그 저점을 찍은 자리, 그 가격대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붕괴를 안 시켰어요. 자, 올해 1월 달보다 그때 당시에 1월 초에는 주가가 한 2,900포인트 이 근처에 있었죠. 그런데 그 가격을 안 깼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시장보다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좀 19,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금방 매수를 하셔서 지금 조금 궁금하신 내용이 글쎄요. 뭐 요거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21,000원 정도 그 이상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시고요. 21,000원 정도 근처까지 가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뭐 수출 계약들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까지 조금 느긋하게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뭐 보유하고 계시면 21,000원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 그러니까 뭐 전고점 23,000원 근처나 그 부분을 뛰어넘는다라면 2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린 케미컬, 네, 그린 플러스네요. 죄송합니다. 그린 플러스 11,500원 10%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장기로 가져가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일단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 플러스. 이게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회사인데, 시총은 되게 작은 회사지만, 실제로 업적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스케일 자체가 상당히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어찌 보면 지금 획일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스마트와 팜, 그러니까 첨단 시스템을 해서 사람들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시장에서 이게 기계라든지 정확한
온도와 수많은 것들이 데이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걸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죠. 1월부터 이렇게 위기가 있고 2월부터 전쟁을 나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이 상황 때문에 이 계속 비료, 그 다음에 뭐 사료, 그 다음에 뭐 곡물부터 시작해서 끝내는 스마트팜, 농기구까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이쪽으로 시장을 좀 다변화보고 있는데요. 국내 스마트팜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아직 초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의뢰하신 이 회사, 지금 그린 플러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큐슈에도 이렇게 만들었고, 또 평택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스마트팜을 시공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스템, 한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채소라든지 식물에 대한 습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시스템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또 하나의 부분이 또 뭐냐면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플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하우징을 칠 때 바람이나 여러 가지 재해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그것도 알루미늄도 한 500여 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규격도 잘 가지고 보수도 편하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건설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자기 제품을 가지고 충분히 레노베이션 또는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증축, 그 다음에 철거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어찌 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상대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10%를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보되 함께 가야 될 좀 종목을 한 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TYM이라든지 대동이라는 스마트 팜에 꼭 필요한 농기구, 스마트 농기구가 들어가는 그 회사 종목을 함께 가져가시면, 왜냐하면 제가 왜 함께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직까지 이 회사는 부각이 되지 않고 첫 번째 거래량, 지금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거래량이 올해 4월, 5월 달에는 이렇게 상당히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보시다시피 한번 이렇게 급락폭이 나왔습니다. 급락폭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추세가 좀 전환돼서 약간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이제 우상방으로 올라갈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워낙 밑에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뭐냐면 피보나치 조정대로 했을 때 이거 618 자리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편하게 618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제일 쉽게 말하면 급락을 내려왔던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가되 목표가는 급락이 나왔던 그 지점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11,500원. 자, 11,500원이면 진입가가 지금 11,500원이면 지금 진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로 지금 봐집니다. 지금 봤을 때는요. 얼마 되지 며칠 안 된 거로 봐지고, 일단 추세는 우상방으로 갈 거로 예상되고, 지금 계속 스마트팜, 농업 관련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동하고 TYM도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3.49%로 하고 11,850원에 오늘 종가를 했네요. 일단은 거래량은 어제보다 139%는 나왔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기로 가되 같은 동종업종, 대장주를 함께 가는 게 오히려 포토의 수입 창출하는 데 더 어쩌면 유리할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홀딩, 그 다음에 추매 없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거로 봐집니다. 네, 다음은 나무백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린케미칼도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그린플러스였는데, 자, 그린케미칼 한번 봐드릴게요. 9,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30% 매수하셨네요. 자, 이 그린케미칼은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회사죠. 매출의 90% 이상이 바로 이 계면활성제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쉽게 그냥 이해하시려면요, 비누 만드는 원료, 그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요걸로 비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각종 IT 산업이나 뭐 전방 산업들에서 요거를 원료로 해갖고 뭐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공정 소재 부분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거 외에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질 않아서 그렇지. 뭐 일단 올해 초에 저 주총 결과에 나온 거 보면 정관은 기업의 헌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어떤 명시된 그런 사업들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뭐 올해 초에 보게 되면 2차 전지 사업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정관에만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린 케미칼이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일 때는 어떤 때냐 하면요. 이게 탄소 포집 관련주로 좀 엮입니다. 탄소 포집이라는 게 CCU라는 거죠. 자, 우리 뭐 탄소제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뭐 어떤 발전을 할 때, 그럴 때, 제품을 만들 때, 이럴 때, 탄소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죠. 전기도 뭐 전부 다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지금하고 시간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중간 단계로 CCUS라 그러죠. CCU, CCS 이런데 CCS는 이 탄소를 포집을 내서 땅 밑에 그러니까 뭐 지하 같은데 이런데 공간 같은데 이런 거 있는데 그쪽에다 탄소를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는 걸 CCS라고 얘기를 하고요. CCU는 탄소를 포집을 해서 거기서 뭐 어떤 다른 물질들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뭐 어떤 유용한 산업 재료로 쓰는 거 요걸 갖고 CCU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CCU 기술을 좀 이렇게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해온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탄소 포집 같은 경우도 좀 뭐랄까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매출은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 수소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또 뭐 탄소 포집 관련되는 CCU, 온실가스 막 이런 게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워낙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덮여버리는 거죠. 워낙 큰 이슈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거의 부각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시가총액도 이제는 한 1,700억 수준 그 정도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1,711억 정도가 되네요. 근데 뭐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200억이 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지금 이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초에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모습이고 뭐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는 지수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 2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 케미칼이 좀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사업 쪽에서 뭐 어떤 모멘텀이 생기든가 아니면 수소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되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자율 반등 뭐 이렇게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8,000원 좀 넘어가면 그 한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를 보유하고 계신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라면 어떤 그런 모멘텀이 발생되면 뭐 이 가격도 뛰어넘겠지만요.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자, 지금 뭐 8,000원 조금 넘어가는 구간에선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자,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는 게 맞고요. 8,5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절반 정도만 좀 꾸준하게 이렇게 들고 가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8,000원 이상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이응님, 유튜브 이응님께서 우리 기술 투자 7,400원 10% 비트코인 좀 회복하려 되는데 올라가는 게 같은데 제자리까지 올지 궁금하네요. 자, 제가 금방 한번 보니까 우리 이응님은 투자를 잘못하셨어요. 자, 왜 잘못했느냐? 제가 어찌 보면 따끔한 지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7,400원, 7,400원 구간은요, 이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차트는 과거치가 다 나옵니다. 자, 지금 때가 동그랗게 표시하는 7,400원이 언제냐? 이게 정확하게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이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나 코인 폭락으로 해서 비트코인 테마들이 급 하락을 했을 때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장대 음봉을 내리면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거를 분명히 느꼈을 건데도 음봉에도 진입하시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스코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뱀한테 우리 손을 물리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독이 퍼지겠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 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빨리 과감하게 3% 4%든 손절 구간을 정하고 바로 빼셔야 되는데 그냥 비트코인 되겠지.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는데 아니한 투자와 지금 시대와 안 맞는 상황을 그냥 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신 거예요. 그냥 쭉 가져가셨어요. 자, 쭉 가져가셔서 지금 오늘 이제 5,540원까지 왔습니다. 이거 지금 시장 흐름, 상황, 그 다음에 국제적인 변화, 절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상승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종류가 있겠죠. 자, 본인이 들어가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본인께서 이렇게 진입하신 우리 구간 7,400원까지는 올라가려면 진짜 긴 호흡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비중이 10%, 20%든 10%든 더 들어가서 평단가를 내려서 최대한 지금 추세가 보시면 21일평, 이동평균수 21일평에 안착 거의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상황이라면 한 3, 4, 5 거래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난 뒤에 추매를 해서 아니면 때로는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손절을 하든 그래서 오히려 횡보를 가져가냐. 그냥 가져가서 길게 가자.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께 생각하는 이 차트의 방식대로 그냥 가면 언젠까지 오겠지. 그렇게 하냐. 두 종류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비중이 작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진입권을 또 더해서 추세 변환을 봐서 차라리 오히려 그냥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더 낫고요. 절대로 다음부터는 이 같은 이 시장의 뉴스라든지 종목의 이슈가 있는 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투처럼 이렇게 내버리는 거는 내 돈을 그냥 집 앞에다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누가 가져가겠냐. 그런 식의 투자는 정말 안 좋은 그 투자의 습성입니다. 그 점을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최고점에서 보면 우하방으로 그냥 내리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차트의 우리 기술 투자의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좋죠. 뭐 일단 이나저나 수익 구간은 다 있죠.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157억 일단은 올렸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9억 나왔으니까 웬만한 중소업체들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이 기업이라든지 뭐든지 분위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일단 평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거로 봐집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담비꼬야님이 올려주셨네요. 자, 로봇 매수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일전에 탑픽으로 꼽아주신 것 같은데 매수 유효한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로봇 관련주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리고 추천주로 말씀드리고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리뷰까지 해드리는 종목은 이 로보로보가 아닌데요. 자,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근데 이 끼를 그러니까 뭐 요걸 단기로 짧게 보느냐 아니면 중장기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로보는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뭐 우리나라 교육용 로봇 1위 업체인데요. 뭐 지난달에 보게 되면 뭐 자회사 그러니까 소규모 합병이라서 저런 것들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뭐 흡수 합병하는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요거는 그거랑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있죠. 자, 뭐 기업 물적 분할해 갖고 강제로 따로 떼내 갖고 얼마 전에 DBI 텍도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두들겨 맞았죠. 자, 이거는 자기 회사에 있는 사업 부분을 떼내는 거고, 자, 요거는 반대로 다른 쪽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자회사를 그냥 이 회사로 편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내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로보의 경우에는 좀 끼만 있을 뿐이고요. 좀 길게 이렇게 들고 가거나 그럴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왜냐하면 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요게 지금 현재 148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이 76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또 그 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증가만 된다라면 뭐 정당화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근데 2019년도에는 132억 정도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반토막도 더 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좀 재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 같은 종목들은 끼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용을 하실 때 그럴 때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차트를 봐서는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관련주는 이 로보가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마찬가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부분들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 기관들은 아마 작년 11월 달에 그 CB하고 상한우선주 발행했을 때 그때 받은 기관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환사채 발행할 때, 전환사채가 CB죠. 발행할 때 가장 우리가 골치 아픈 부분들이 리픽싱 조항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전환가액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는 그 리픽싱 조항조차도 없앴습니다. 주가가 야 너네 주가 빠져도 우리 깎아주는 거 없어 라고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사채의 이자 역시 마찬가지 0%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에 흔쾌하게 받았다라는 거는 그렇죠. 뭐 거기서 더 이상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박스권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까 그 로보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보 같은 경우는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관점, 그러니까 매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해 주신 로보가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EJ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면 그거는 분명히 짧은 관점이 아니라 좀 긴 관점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긴 관점이다라면 로보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낫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또 이렇게 간만에 또 어려운 어찌 보면
이 진단이라고 좀 봐집니다. 이 시청자님이 또 아이디가 너무 깁니다. 에디페티 루피크롱 뽀뽀로로. 와, 참, 이거 자녀를 키우시는 이게 애기 엄마 같은데. 자, 일단은 CGV 너무 오래 물려 있습니다. 언제? 2018년입니다. 코로나 이전. 비중은 35%입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6만이었습니다. 자, 극장들 다들 안 가시는지, 참, 이게 어떻게부터 시작이 될지 한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시장을, 종목을 분석하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좀 다르다고 좀 봐지는데요. 제가 그래서 2018년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더 봐드리고 싶지만, 2018년을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2018년 6만 원이면 정확하게 2018년 6월이 한 5월달 지금 노란색 박스를 제가 쳐난 이 6만 원대 이때가 한참 이제 그때 이제 진입을 하셨네요. 6만 원대 진입하셨는데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2018년 6월 달에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5월 10일 날 일단은 그때 당시만 옛날에 그래서 호실적의 강세를 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가 2분기 들어오면서 베트남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베트남 지사 CGV가 베트남 홀딩스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하락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우하방으로 그냥 급락을 해버립니다. 코로나처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근래 시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금은 그 6만 원짜리가 장투로 가지고 싶던 종목이 지금 2만 원, 오늘 2만 1,100원 됐습니다. 6만 원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된 거죠. 자, 저는 어찌 보면 35%의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투자금을 투자하시고 2018년부터 2018, 2019, 뭐 2000, 거의 5년 이상을 꾸준히 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서방 국가들은 외국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너무 앞으로 있는 수익적인 구간으로 투기성으로 하지 않고. 그렇지만 저는 5년이라는 이 시간이 기다린 만큼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시장도 분명히 5년 안에 끝날 겁니다. 지금 기다려왔던 것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충분히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CJCB 같은 경우에는 8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돌아오는 날, 8월 3일 날 또 이렇게 또 대작이 또 이렇게 또 비상선언인가 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뭐 범죄와의 도시 2부터 시작했고 지금 아무튼 시장은 좋은데 그래도 주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시장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시장의 주가는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정방폭포처럼 27,000원에서도 21,000원까지 이렇게 급나가는 연출을 보여주는 걸 보면 시장이 이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분명히 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35%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춤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손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장기 투자, 그냥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충분히 빛을 발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예상하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홀딩입니다. 일단은 홀딩하시고 좋은 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 상담하면 제가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예, 홀딩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영희영희님. 롯데정밀화학 74,1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뭐 암모니아 수소 관련주로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추매도 궁금하고 장기 투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뭐 손색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지금 수소 관련 산업들이 기술 방향이 어디로 이렇게 튈지가 워낙 산업이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소를 액화를 시키려 그러면 마이너스 270도 이상의 극저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로 하면 암모니아는 NH3 그러니까 질소 하나하고 수소가 3개가 붙으면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소 하나하고 수소가 4개가 붙으면
CH4 메탄가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수소를 순수하게 떼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온도를 많이 낮추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암모니아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또 연료전지라고 수소 연료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암모니아 연료전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기술 방향이 어디로 이렇게 튈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 한 가지 확실한 부분들은 이 암모니아로 했을 때는 꼭 암모니아 연료전지가 아니더라도요. 이동하는데, 옮기는데 굉장히 좀 이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암모니아는 액화를 시키려면 뭐 영하 40도 정도만 40도 정도면 액화를 시킬 수 있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암모니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수소 생태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 수소의 경우에는 그러죠. 원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원전에서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그 정책하고도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시장 쪽에서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 특히 해상 풍력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수소 생태계 같은 경우 지금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떤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커져간다라는 거, 이 부분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롯데 정밀화학은 그쵸? 뭐 이 암모니아 쪽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유통량이 뭐 한 90만 톤 정도 되고요. 자, 뭐 우리나라에서는 66%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북아 쪽 전체적으로도 한 29%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주가 자체도 지금 뭐 그렇게 좀 싼 수준이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네요.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뭐 흑자 나는 부분들, 돈 버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전혀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추매도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신 건 일단 보유를 해 보시고요. 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 구간 정도에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6만 원대 살짝 넘는 구간 그 정도가 되면 단기 바닥을 완전히 좀 찍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64,700원이니까 뭐 한 번만 이렇게 좀 움직이는 아래쪽으로 슈팅이 나온다라면 그 가격대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자, 뭐 6만 원대 근처 정도 그쯤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제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요. 예, 예. 전에 한번 네. 한국전력 갖고 있다가 네, 지금, 예, 다시 얼마 말씀. 전에 저 BNC, 예, BNC에다가 네. 몽땅 다 넣을걸랑요. BNC 100%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일단은 지금은 8,360원에 진입돼 있고요. 예, 그랬고 지금 한 54% 정도 수익률이 났는데 네네.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진입 잘 하셨고요. 저도 이렇게 공방에서도 한국 들어가면 지금 한국 파마, 한국 BNC,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 BNC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차트적인 분석만 일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다니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40% 이상을 지금 수익권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진입이 8,360원 구간에서 지금 이 노란 박스 이만큼의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국 BNC가 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왔을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 한국 BNC는요, 올 연말, 그러니까 한참 바이오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단 후보 물질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키노놀이라고 해서 일단 후보 물질에서 미국에서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그걸 갖다 한국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진짜 67,200원까지도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까지는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은 종목을 보실 때는 항상 전 고점을 먼저 봐야 돼요. 1차 전 고점. 자, 그러면 자, 1차 전 고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차 전 고점은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1차 전 고점은 17,560원. 17,560원에 도달하면 가지고 계신 100%에서 분할로 매수하십시오. 자, 어떻게? 2분의 1 청산도 괜찮고요. 3분의 1 청산도 괜찮고요. 그러면 근데 100주가 있다면 30주를 먼저 수익권으로 일단은 청산하시고 70주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버블리 현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더 크게 나오고 중국, 일본도 지금 가파른 지금 상승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 청산은 좀 위험하다고 봐지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절반 청산을 하시고 일단은 안정권에서 다시 그냥 계속 이 보유와 장기 보유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장기 가더라도 이는 흐름, 템포는 유지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00%였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을 빨리 청산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일단 한 번 조정은 나올 겁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하시고 일단은 절반 먼저 청산하자. 그 구간은 17,500원 정도. 쉽게 편하게 생각해서 17,000원. 17,000원 정도만 들어오면 무조건 한 절반 정도는 일단은 매도를 먼저 하셔서 수익을 먼저 청산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더 다른 궁금한 거 계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9월 달까지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언제까지요? 9월이요. 그럼요. 왜냐하면 찬바람이 불면 코로나는 계속 더 기승을 부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꺾일 기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9월도 충분히 그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17,000원 구간까지 9월까지도 충분히 등락을 이렇게 올리면서 분명히 충분히 그 지점까지도 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까지 가져가시면 장기로 가져가시면 되지만 한 번은 청산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너무 100% 너무 강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다른 주식은 잘 몰라가지고요. 네네네. 지금 여기다가 지금 한 좀 2만 4천 주? 네. 2만 4천 주 정도 지금 몰빵을 해버렸어요. 그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내지 마시고 절반 청산하시고 절반을 가지고 가시면서 다른 절반은 다른 포토를 다시 진행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좀 봐집니다. 아니, 네, 다른 건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절반 꼭 청산하십시오. 언제? 한 17,000 도달할 때 청산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까지도 충분히 계속 일단 흐름은 이어갈 거로 하반기 이 코로나 시장은 계속 이어갈 거로 예상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시장 대응 잘 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토마토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시장도 좋았죠. 근데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일 있을 이슈를 좀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앨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G20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총재들 이분들이 저 인도네시아에 모여서 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어떤 공동 성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가 됐을 거예요. 러시아의 저 원유 관련해 갖고 그 저 상한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45달러에서 60달러 정도로 그 이상은 우리 주고 사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논의가 됐었을 텐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견이 좀 분분해서 어떤
그 공동 성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택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조금 국가별로 속내가 틀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앨런 장관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도 자, 그쪽에서 뭐 채택도 무산되고 그랬으니까 동맹국들이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께서도 내일 앨런 장관하고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공급망 뭐 관련해 갖고 병목 형상에 대해서 뭐 해결 방안을 조금 논의할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뭐 앨런 장관하고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뭐 통화수학 관련해 갖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통화수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외화가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많이 부족할 때 우리나라를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갖고 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를 그 나라에 있는 미국이라면 그렇죠. 연준이다라면 달러를 무한대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요. 미국이란 국가하고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한다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금액을 정해놓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 떠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니까 외국인들도 자꾸 매도 부분도 나왔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중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조금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는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환율이 적당하게 오르면 좋은데요. 지금 너무 올라버린 데다가 이 원달러 환율도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유가도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막 그런 사태까지 닥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안정될 수 있는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면 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게 되면 아마 가장 시장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하고 부총리께서 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거는 연준에서 하는 건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자, 연준 같은 경우도 주무부서, 그러니까 재무부가 주무부서입니다. 그쪽에 좀 눈치를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물론 합의는 없었지만요. 얘기도 이렇게 띄워놓고 갔으니까 요런 부분들이 내일 좀 긍정적인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면 시장 심리에는 상당히 좀 안정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일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을 꼭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시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통화수합에 대해서 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리고 기술적 받는 구간이니까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돼준다라면 상승 탄력이 좀 더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내일장 간략한 이제 이슈점 체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시간 후 되면요, 미국 시간 1시간이죠. 그러니까 국내 시간, 우리 시간으로 1시간 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7월 미국의 이제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주택 지수가 발표가 되면 제일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일 미증시 스타일의 금융주,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 건설 자재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실적 시즌이에요, 미국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요 실적 발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 들어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실적이 나옵니다. 전일 밤 CTNN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금융지주사들이 오늘 상당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커플링 현상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 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일이 좀 사이즈가 큽니다. 우리 국내 최고의 기업인 현대차 노조 임금 이 단체 협약하는 또 서한을 합니다. 근데 찬반 투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4년 동안 무리 없이 이렇게 아무튼
정상적으로 타협을 잘한 거로 봐지고 막 4.5%에서 한 5% 미만에서 타협이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지 부품주들이 요즘에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품 수혜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도 하는 추천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장 바이오 상당히 뜨겁습니다. 바이오가 뜨거운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링거입니다. 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예,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링거를 다시 대량으로 오창 이제 공장에서 이제 새로 이제 생산 확대를 하면서 신공장 확대됩니다. 그러면 연간 1억 버터리 이제 수익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3대 탑 시장이라 불리는 JW 중해제약부터 시작해서 뭐 대한약품, 그 다음에 이 지금 말씀드렸던 HK 이노엔이 이제 같이 이제 링거 시장의 탑 3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JW 이제 중해제약이 더 크고 있지만도 시장 가면 갈수록 시장 오창 기지가 더 커지면 공장이 더 커지면 이제 1억 병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링거 시장을 이제 장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일단은 해외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 한번 꼭 보시고요. 백신 개발 두루택이 진행되고 있고 3세대 백신 그다음에 비임상 연내 종료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한꺼번에 우러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 코로나와 원수두창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하필이면 오늘 쉬어갔습니다. 오늘 쉬어갔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41,000원 드리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8,000원 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도 좋은 종목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자, 저희도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게시판에다가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는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늦어서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예. 시장 사실 오늘 너무 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아침이 사실 불안한 시장입니다. 일단은 시장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방맹이 잘 뜨지 짧게 가면서 포트 구성을 잘하면서 항상 손절가 그다음에 진입가 목표가를 잘 대응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하반기까지 좋은 분위기보다는 악재 연출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분기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게 나오는 게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과 업황과 지금 나가야 될 분위기 흐름에 맞춰서 잘 대응하신다면 무리 없는 투자 될 거로 예상되고요. 아무튼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 공개 방송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예, 내일 공개 방송은요. 예.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헬스케어를 이제 미용까지 총으로 이제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가야 될 방향, 하반기 방향, 펀더멘탈 좋은 종목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유튜브 방송과 동일하게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이스는 2부도 계속 진행되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